형성평가로 이번 시간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시오. x에 대한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a는 0의 근의 개수는 1개다. 근의 개수가 1개인지 먼저 판단하려면 이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인지 1차 방정식인지를 먼저 따져야겠죠. a가 0이면 이 방정식은 a가 0이 되고 이때 a가 0이 되면 0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0은 0이므로 항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므로 그는 무수히만이 있겠죠. 그래서 답은 틀리게 됩니다.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라 한다면 판별식을 써볼까요? D 짝수 공식은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0이므로 이때는 중근을 가지니까 참이 되겠죠. 중근은 같은 두 실근 그때도 중근을 한 개라고 하진 않습니다. 서로 같은 두 실근 정정하겠습니다. 서로 같은 두 실근은 두 개죠. 그래서 중근을 가진다고 해서 근이 한 개는 아니라 이때도 근의 두 개입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 하나의 근이 허수이면 다른 하나의 근도 허수이다. 그럴까요? 이런 방정식 어떻습니까? x-1, x-i는 0. 2차 방정식이고 그는 x는 1, x는 i 두 개를 갖습니다. 이 두 근은 서로 켤레근도 아니고 하나의 근은 실근이고 하나의 근은 허근이 되죠. 그래서 개수가 실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빠지게 되면 우리는 이 명제는 참이 되지 않습니다. 2차 방정식에 대하여 b제곱 마이너스 ic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수 ABC의 조건이 실수인 조건이인지 아닌지 개수가 실수인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선생님이 또 2번과 같은 판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x-i는 0. 2차 방정식이죠. x제곱 마이너스 ix는 0입니다. 자, 근의 공식 써볼까요? 2분의 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i 제곱 빼기 0.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i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죠. 따라서 두근은 당연히 지금처럼 x는 0 또는 i가 되고요. 판별식은 어때요? t는 i 제곱 빼기 0인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죠. 음수지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게 아니라 실근 한 개와 허근 한 개를 갖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죠. 왜 그럴까요? 조건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 명제는 참이 될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판례를 찾아봤는데 선생님도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면서 하나 의문이 들었어요. 만약에 2차 방정식 근에 대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이고 실근이 하나, 허근도 하나인 2차 방정식이 존재할까요?
이 의문이 들었어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판별식의 부호와 다르게 이런 방정식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존재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의구심이 들었는데 아직 답을 찾진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답을 찾게 되면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보고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해주겠습니다.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세 실수. 자, 실수란 얘기가 있죠. 한 근이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i이고 방정식 c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계수가 역수가 됐죠. 지금 우리가 관찰을 해보니까 계수가 역순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수가 역순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친구는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두 근과 기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ABC 조건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의 한 근이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i이고 허근이고 실수, 계수, 방정식인 걸 알았기 때문에 켤레근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켤레근 3분의 1 플러스 루트 2i가 다른 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실수 부분의 2배니까 3분의 2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근의 곱은 즉 켤레 복소수끼리의 곱은 9분의 1 플러스 2니까 3분의 1이 되겠군요. 3분의 1이 a분의 c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지금 주어진 식의 알파 베타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구해야 되는 식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c분의 b고 두근의 곱은 c분의 a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c분의 b는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나눠주면 되겠군요. 그러면 1번 식에서 2번 식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마이너스 c분의 b가 나오고요. 2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c분의 a는 2번 식의 역수가 되겠군요. 이번에 양변을 역수를 취하면 우리는 c분의 a는 3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두 근의 합은 2고 두 근의 곱은 3이니까 이때 우리가 만드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군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최고차함계수는 c 이렇게 되겠군요. 자, 물어본 건 이 방정식이 아니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값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즉 우리는 곱셈 공식 변형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이란 것을 알 수 있군요. 자, 이렇게 푸는 방법과 선생님이 두 번째 풀이 방법을 소개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편한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또 풀어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봅시다.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 방정식을 양변에 x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c 곱하기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x분의 1 플러스 a가 되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구해야 되는 이 식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x와 x분의 1, 즉 역수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원래 주어진 이 방정식에서 왔기 때문에 같은 식이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은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i와 3분의 1 플러스 루트 2i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방정식은 여기 이 x분의 1 값과 바로 역수가 되는 값이 들어가면 대입을 하면 2x 자리에 대입을 하면 등식을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근은 역수가 되겠죠. 1 마이너스 루트 2i분의 3 1 플러스 루트 2i분의 3 이해가 됐습니까? 자,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x와 여기는 x는 다른 x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틀의 자리에 x분의 1, x분의 2, x제곱 나눴을 때 이 x는 근이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i 플러스 마이너스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시 주어진 구해야 되는 식은 x가 역수가 돼 있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역수를 취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근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알파를 유리화해 보겠습니다. 분모의 실수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켤레를 곱하면 되죠. 그럼 분모는 3이 되니까 3 약분되고 1 플러스 루트 2i가 돼요. 베타는 켤레 복소수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3이 됩니다. 어때요? 같은 결과 나왔죠? 그래서 답도 같은 결과 나올 것입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8이 나오겠죠. 어느 방법이 더 좋은가요? 자,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3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하여 fx가 다음을 만족할 때 상수 ab를 구하시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용이 2차 방정식을 조립하는 건데 이 2차 방정식을 조립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두 근을 할 때 그리고 두 근의 합과 곱을 할 때 세 번째 형태를 변형해서 우리 식을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고 이 두 개는 그냥 계산하는 문제예요.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고 이것은 개념적인 문제라서 3번을 하면 잘한다고 그랬어요.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지식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F 알파는 2 베타에서 베타는 다시 2 마이너스 알파로 고칠 수가 있어요. 따라서 F 알파 플러스 2 알파 빼기 4는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F 베타는 2 알파니까 알파와 베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4 마이너스 2 베타 그러면 F 베타에 플러스 2 베타 빼기 4는 0 됐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여러분 보고 이 틀을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틀이냐면 x 알파 베타 자리에 빈자리를 x라 두고 2x 빼기 4는 0. 이 방정식 2차 방정식이겠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알파와 베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이 바로 이 방정식이거든요. 이 방정식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f의 x 플러스 2x 빼기 4가 바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인 것이죠. 자, 원래 최고차항 계수 생각해야 되는데
fx가 이미 최고차항계수가 이 1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차항계수 1인 걸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1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fx는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걸 얻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구하는 a 값은 마이너스 4, b의 값은 3이 되죠. 이해됩니까? 자, 이 방법을 선생님은 추천해 주고 싶어요. 만약 이 방법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 첫 번째 식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1은 0. 자, 근이니까 등식을 성립하는 값이니까 직접 대입해주고 이 두 개를 연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은 더해요. 한 번은 빼요. 자, 빼볼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 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못했군요. 이걸 하는 게 아니죠. 어디다 대입을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F알파는 2베타를 만들어야 되는군요. 그럼 F알파는 알파 제곱 플러스 A알파 플러스 B는 2베타. 선생님이 너무 성급했어요. 자, F베타는 2알파니까 역시 표현해주면 베타 제곱 A 베타 플러스 B는 2알파. 그러면 한번 빼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A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B는 소거되나요? 그 다음에 2의 베타 빼기 알파. 그러면 양변에 알파 빼기 베타가 다 공통인수로 있잖아요. 자,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약분을 해요. 약분하고 마이너스 1. 그리고 이항시켜요.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였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옵니까? 마찬가지로 한 번은 더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이제 지워지지 않는 이 B항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곱셈 공식 변형을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합과 곱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베타 합이 2니까 4 빼기 플러스 2 플러스 2a 아까 a가 뭐였죠? 마이너스 4요. 그렇죠? 플러스 2b는 2니까 4 이해됐습니까? 그럼 4 지워지고 2b는 6이니까 b는 3이 되겠군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해도 답은 나오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1번 풀이를 더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4번. 자,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합과 곱을 찾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3 베타는 1. 그런데 이것을 이 식에다가 직접 그럼 뭐 근도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직접 이것을 근을 알파 베타를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하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전에 이 곱셈 공식 변형에서 이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했었어요. 그러면 곱셈 공식 변형 생각해 보면 그때 x의 n승 빼기 1 우리 인수분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식에 1 알파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알파 8제곱 따다닥 플러스 1 베타 8제곱 따다닥 1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그러면 되죠. 그러면 알파 9제곱 마이너스 1 베타 9제곱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보이나요? 자, 그러면 알파 베타 총 9제곱 마이너스 알파 9제곱 마이너스 베타 9제곱 플러스 1에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 즉 알파 베타의 9제곱을 찾아야 되고 알파의 9제곱도 찾아야 되겠죠. 자, 이것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4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i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켤레 복소수분이니까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겠죠. 이것을 9제곱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추론해서 기납 추론해서 알파 제곱, 알파 세제곱 이렇게 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산하면 되냐면 알파 제곱을 우선 선생님은 알파를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i를 하겠습니다. 그럼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알파 제곱하면 분모 제곱하면 4 분자는 3의 마이너스가 2의 마이너스 2루트 3i가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2로 나누면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죠. 알파 세제곱은 알파와 알파 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계산하면 4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i 그 다음에 플러스 3i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지워지고 i가 돼요. 따라서 알파 세제곱은 i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베타 세제곱은 켤레니까 알파 바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i가 되겠군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구하는 식, 준식, 주어진 식은 알파 베타의 9제곱이니까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의 또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의 세제곱, 베타 세제곱의 세제곱 플러스 1에 알파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1. 그러면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1이니까 1, 2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알파 세제곱 i고 베타 세제곱 i이기 때문에 켤레이기 때문에 서로 소거가 돼요. 그러면 분모는 2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2의 분자 분모에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면 분모의 유리화가 되면서 답이 4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5번 xy에 대한 2차식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두 1차식의 곱이 되니까 우리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우선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k의 마이너스 y까지 1차항 계수 상수항 2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2는 0.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두 1차식의 xy에 된 2차식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러면 x 빼기 1차식, y에 대한 1차식, x 빼기 y에 대한 1차식. 그 y에 대한 1차식이 바로 두 군이 되겠죠. 두 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 판별식이 k-y의 제곱에 빼기 4에 2y 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 이 식이 또 다른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하나씩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을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 식은 y제곱에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7y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y에 플러스 12y에 상수항이 k제곱에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묶으면 2로 묶을까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k 마이너스 6y가 되죠. 그래서 짝수 공식을 쓰겠습니다. 짝수 공식을 쓰면 k 마이너스 6의 제곱에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에 k제곱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그러면 k제곱에서 8k제곱 마이너스 12k 그 다음에 66 36에다가 7, 8, 56 하면 마이너스 20이 되나요? 자, 그럼 4로 묶을까요? 2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5 인수분해 되죠. k에 마이너스 1을 대합하면 0이 되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2k에 마이너스 5가 있어야 되겠군요. 이렇게 이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0이 되려면 만족하는 k값은 마이너스 1과 k는 2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값을 구하게 돼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면서 약간 어떤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 이상한 점은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이 이상한 점은 문제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답은 나오지만 이게 과연 성립을 할까? 또는 우리 교육과정 수준 안에 있는 걸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들겠는데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1시간 20분 동안 수업을 했네요. 자, 오늘 배운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배웠고요. 근해 종류와 판별식 배웠습니다. 유리수 계수, 실수 계수 조건에서 근을 구하고 그 조건을 의식하는 게 바로 학습 목표 2121번이었어요. 근해 성질, 즉 혈내근해 성질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조립한, 오늘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을 2122번 학습 목표였어요. 그래서 특히 선생님은 이 3번, 이 개념을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123번 판별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구조 이야기.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또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런 등등 다항식을 구조를 분석하는데 2차 방정식으로 잠깐 생각을 해서 2차 방정식 개념, 즉 판별식 개념을 가져와서 2차 다항식의 구조를 우리가 결정하는 조건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